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제가 아직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장의 대응과 뭐 지표와 보조지표 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찍어서 도움이 되셔야 되니까. 아직은 우리가 배우는 단계니까. 코스피 지수는 2907, 80선까지 얘기를 드렸고, 코스닥 지수는 950%포인트가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은 코스닥의 좀 하락폭은 좀 더 심하긴 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 언저리에서 멈췄을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냥 지표적인 건데, 이 지표가 꽤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예상했던 거고, 일단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일단 멈춰 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다시 흐를지, 아니면 그냥 하락이 이어질지, 뭐 이렇게 뭐 간단 심플하게 정리는 되겠지만, 일단 하락의 폭은 컸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코스닥은 또 하락폭이 생각보다 더 심했죠. 예. 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950포인트 정도를 내줄 거라고 했고, 사실 오늘 흐름을 보고 나서 사무실에서 그 이제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917, 18포인트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게 오늘 빠지는 거냐, 그래서 오늘 빠질 것 같냐,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뭐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쯤에서 일단 한번 다시 멈췄다가 또 보여주지 않겠냐 했더니, 오늘 바로 918포인트를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얘기 드리지만, 요런 것들을 공유 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주식을 운영해서 채널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란 말이죠. 그냥 개미일 뿐인데, 요런 지표들을 본다는 자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배워가실 수 있는, 뭐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라고 채널을 운영한 거니까, 좀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장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제 그제 뭐 해서, 뭐 사실은 저번 주부터도, 이번 달부터도 하락 조정을 얘기했고, 현금 비중을 얘기 드렸고, 저는 뭐 매도를 했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은 물량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얘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죠. 분명히 저는 그 저의 구자까지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종목이 없냐? 아니죠. 저도 종목은 갖고 있죠. 손절한 게 없냐? 손절한 것도 있다고 얘기도 드렸고. 그럼 저는 왜 여유롭고 괜찮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비중이 남아있는 게 70%, 60%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등을 보고 사도 물려있던 것들도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재수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 넌 뭐냐가 아니라, 요렇게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하락장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은 저도 어, 잘난 체 아닌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그 마음 아픈 걸 알아요. 뭐 아프시고 힘드신 거 안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주식을 다 하는데, 직장 동료들도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다 알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식사 중에도 얘기하고 얘기 드려도 뭐 전혀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고, 뭐 나중에 보니까 맞고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보면은 옆에 그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2종목 갖고 있는데 3종목이 마이너스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손절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현금 비중 남은 건 없고, 참 답답한 거죠. 종목도 보면은 바이오가 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기관하고 외인한테 놀아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채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언급드렸고 인버스를 샀다고까지 얘기 드렸고, 그래서 대응이 되신 분이라면 이번 주말이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롭고 좀 하시지 않을까. 제 구독자 분이시라면 좀 괜찮은 주말을 그래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을 찾으면서 천천히 여유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하락 중인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고 심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중간한 부근에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죠. 수급을 보면 지금 며칠 동안 똑같아요. 지금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가 넘는 돈을 사셨죠. 1조 7천억. 그러니까 4일 동안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4일 내내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중간할 때 물을 탔던 금액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이 이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이 개인이 물량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사니까 판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이 매수세를 자꾸 사지 마라 응원을 했던 사람이고, 안 사야지 얘네가 안 던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량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물량이 받아줄 게 없고, 이들은 언제든 저점으로 다시 매수를 하려고 시장을 빠지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더 빠진다고요. 월요일날 빠질 만큼 빠졌고 지지선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개인 매수세가 딱 장이 뜨자마자 출발했을 때 외인 기관이 또 매도로 시작한다. 또 그냥 그날 또 매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매수세를 아침 장 시작할 때 꼭 이 수급을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개인 매수세가 짙어지고 쌍매도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날은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이 제일 짙어지는 오후 2시 이후에 보라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걸 참고하신 분은 절대 이번 하락장에 처음은 아니어도 이틀 동안은 전혀 손해보신 게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갖고 있던 거 빠진 건 말고요. 어중간하게 물을 타셨다거나 그런 종목은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얘기를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또 당연히 예측은 못합니다. 못하죠. 올라갈지 뭐 반드시 나올지 모르는데 경우의 수를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시장이 더 빠질 악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 외인들도 이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할 만한 굉장히 시장에 악재가 깔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 정도 수치가 빠진 게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아프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조정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왔을 때 폭락장이 왔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목 말할 때도 폭락장이 오면 이 금액이 오지 않겠으면 이 금액이 올 것 같은데, 폭락장이 안 오면 이 금액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대가 좋은 것 같아요. 얘기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드린 폭락장이 여기에요. 지금 제가 뭐 포스코고 뭐고 뭐 1차 매수 2차 매수 말씀드렸던 2차 매수 구간이 딱 그냥 여기서 지금 언저리가 2차 매수 구간 23만원 부근이란 말이죠. 네, 좀 더 위긴 하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차 매수 뭐 3차 매수,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멈췄을 때 얘기 드렸으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근데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지표만 보고 말씀드리면, 호스피는 이미 살짝 이제 그 3천선을 내줬고 기준선 위에서 완벽한 지지를 해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소폭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반등이 이 하락분을 감쌀 정도로 세게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좋아요. 차라리 그만큼 외인 기간이 쌍거리 매수로 들어와 가지고 지수를 다시 한번 3% 4% 뭐 2%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매수는 고려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망, 며칠 동안은 관망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망이다. 정말 지금도 말씀드리면 정말 안전한 매수 구간은 언제냐, 안전하게 내가 비중을 살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요거 다 뚫은 다음이에요. 요거 뚫은 다음에 여기 위에 지지할 때요, 3200을 안착해 줄 때요, 요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안전한 매수 타점은. 그런데 빠질 수 있고, 그럼 언제까지 빠질 수 있느냐 또 봐야겠죠. 또 봐야 돼요. 또 이거
보는 거예요. 지표대로 본 대로. 자, 2000,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보이는 선이 61선이에요. 61선이면 2000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 2700선이 무너진 2800선이에요. 2800선. 오늘 기준 2800선 빠질 수 있다. 자, 주봉상으로도 봐야 돼요. 모든 걸 이거 제가 또 이것도 다 영상에 올려놓긴 했어요. 공부 영상에. 자, 주봉상으로는 2930선이네요. 29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3000선이 또 일단 깨지느냐, 그거 깨지면 2930도 깨지느냐, 또 깨지냐, 또 깨지냐, 계속 이렇게 이 멈추는 구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안정이 되느냐, 더 하락이 가느냐, 계속 이렇게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표들을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요때 빠질 때도 저는 기준선을 본 거예요. 기준선을 보고 2950이 꺾이면은 그때 매수 고려해 보시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의견 드렸고, 저도 이때 사가지고 단기적 이익을 냈고, 이번에도 2950이 이미 어제 장부터 여기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저점을 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950선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 동료들한테는 이 하락이 다 깨져 있길래 다음 어디 보냐 해서 그때 얘기 드린 게 2918포인트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여기냐?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이는 또 2910 요 정도가 일단 지지라인이 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폭락장이죠. 코스피도 폭락장이 오면 더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고개 빠지면 이때 거기까지 보는 게 8880선인데 830선에 대한 지지는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긴 해요. 여기 이상은 안 뺄 건데 여기까지 빼도 엄청 아플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빼면은 정말 우리 투자자들 정말 곡소리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빠진다는 염두도 해주셔야 된다. 뭐 그 정도예요. 일단 기술적 지표로는 얘기 드린 범위가 일단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 장에 많이 힘드셨을 거고 한데, 또 이제 수급 체크를 제가 이게 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종목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면 그 종목을 보실 때 뭐 한번 보시죠, 주워 보시죠 하면은 그냥 사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제가 처음 영상을 제일 먼저 영상 시작할 때 공부 영상으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또 제가 사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샀다고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추세를 지켜보면서 저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수급적인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레고캔바이오라고 바이오 종목이고, 사실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뭐 이렇게 하락이 없었죠. 근데 수급을 볼 때 제가 또 다른 것도 하나 종목을 더 얘기 드리긴 한데, 좋은 수급과 안 좋은 수급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자꾸 붙으면 코스피 지수랑 똑같습니다. 개인 매수가 자꾸 붙으면 주가는 계속 빠질 거라고 얘기 드렸고, 개인 매수가 없는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인이 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얘들한테 매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바이오 언급하면서 레고캔바이오나 셀리버리나 HLB 보시죠 얘기 드렸고, 레고캔바이오를 보시면 최근 수급인데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이 장 중에도 계속 이렇게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당장 사야 되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연기금이 주체냐 주포냐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사실은 물량을 가장 많이 산 놈이 주포거든요. 영국인보다는 물량이 많죠. 그럼 그 기관 통틀어보다도 그럼 외국인이 주포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이 또 매집을 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파니까 사는 거고, 당연한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팔고 있고, 뭐 투시는 이렇다, 뭐 은행 쪽은 관심이 별로 없네요. 이 종목에 관심이 없고, 기타는 그렇고, 연기금은 최근에 사고 있다. 근데 물량을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다 라고 보기엔 또 애매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충분한 매집을 하고 있는데, 대충 뭐 한 15만 주라고 10만 주라고 얘기 드리자고요. 10만 주를 매집을 했는데 개인이 갑자기 이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2월 1일날 레고캔바이오가 저점이고 좋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몰려가지고 여기서 막 20만 주 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금이 사놨던 20만 주 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좋은 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다시 그냥 하락할 수 있어요. 그 수급을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물량을 과연 얼마나 뱉었는가, 개인의 매수세에 비해서 물량을 다시 뱉고 사는 거. 예를 들어 이때 이렇게 충분히 사고 있는데 개미가 이날 사가지고 엄청나게 사서 모은다. 그러면 이동안 매집했던 거 싹 다 던져서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하락을 개인들이 또 물타기 해서 계속 개인 매수세가 쌓입니다. 그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보험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만한 또 종목이 없죠. 오늘도 DB손해보험 빠집니다. 여지 없죠. 근데 수급에 답이 있어요. 수급에 답이 있어요. 자, 또 보시죠. DB손해보험. 자, 제가 DB손해보험을 샀을 때는 어느 구간이었냐면 1월 뭐 요쯤 됐을 거예요. 요쯤 보면은 이제 요땡 언저리인데 외인의 개인의 매수세가 붙어 있긴 하나 외인의 지속적인 매집이 느껴졌기 때문에 수급 괜찮습니다 했던 건데, 요때부터 이제 악의 구렁텅이 시작이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악의 구렁텅이에요. 갑자기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 강해지죠. 그랬더니 외국인이 그동안 모았던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난 지금 주가 올린 마음이 없고 매집이 안 되는데 개미가 왜 이렇게 붙어? 던지는 거죠. 기관 던지고 다시 많이 빠지니까 개인이 이거 내가 잘못 샀다고 던지는 소량의 물량이 나오니까 다시 주워가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다시 또 막 다시 달라붙으니까 다 던져요. 다시 더 던져요. 더 있는 거 누르는 거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개인 매수세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으니까 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예. 답이 나온다니까요. 수급에. 그죠? 예, 나와요. 이게 쌍그리 매도예요. 쌍그리 매도. 지금 뭐 폭락장 전부터 얘는 폭락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개인이 붙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개인의 매수세가 진정될 때가 오히려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DB손해보험 전 갖고 있잖아요. 물려 있잖아요. 절대 추가 매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어도 내비둬요. 왜냐? 더 빠지는 냄새가 나니까요. 계속 빠진다는 시그널을 주는데 뭐하러 여기다 매집을 합니까?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예요. 계속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더 빠지잖아요. 왜 삽니까? 오히려 안정되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안정되고 사고, 하락이 멈추고 하락이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반등 나서 올라갈 때 요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요. 요때 사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추세가 전환되면 요때 사도 꼭 이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꾸 요럴 때 어중간할 때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닥이 아닐까, 이게 빨간불 나오니까 바닥이 아닐까, 어중간하게 사니까 계속 하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손절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면 내 본전에 털기 급급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본전에 오면 던집니다. 근데 본전에 오면 던지는데, 본전에 오면 던지고 나서 그 뒤로 주가는 더 가버려요. 더 가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수익 내고 팔기 바쁜 거예요. 근데 외인 기관은 그때부터 쭉 끄집어 올리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을 개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가 거래하는 방법이나 차트 보는 수급 이런 게 과연 외인과 기관을 이길까요? 이기진 못해요. 하지만 다른 개인들보다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외인하고 비슷하게끔 맞춰 가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관 외인을 때려잡겠다? 뭐 절대 못해요. 자금력이 안 되니까. 우리 개미는 자금력이 안 돼요. 내가 물타고 물탈 돈도 없고. 근데 기관 외인들은 물타고 물탈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가를 10% 20% 빼도 이들은 그 밑에서 3배수 베팅 2배수 베팅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금을 지키는 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거래법을 익히는 게, 유튜브 방송을 5분 10분 다른 영상, 좋은 애널리스트들 영상 100번 보는 것보단 내가 알고 듣고 나서 납득이 가고 요게 괜찮아 보이네 판단하고 내가 다시 재점검을 하고 나서 사는 거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애널들이 좋다 그러고 뭐 투자들 좋다 해서
사는 것도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수급 보고, 내가 재무제표 보고, 내가 동향 보고, 지금 매수 자리가 매력적인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 같은 장 이런 걸 또 얻어 가시면서 또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런 건 뭐 또 인기가 없어요. 없는데도 저는 이제 우리 또 이제 끊임없는 준호님 같은 그 구독자분도 계시니까 저희를 또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한테는 정말 꼭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뭐 안 듣는 사람, 뭐 새로운 구독자들,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됐다고 하고요. 정말 또 스킬을 전해 가시고 또 이게 개인 투자자로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 만들어진다면 한 분을 위해서도 재미없는 방송이든 뭐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법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내일이나 모레 또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뭘 종목 얘기를 지금 할 게 있나요? 사실은 종목 얘기는 또 일요일날 장 전에 또 뭐 시장이나 이런 거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종목도 있고, 자 반대로 내가 많이 10% 15% 빠진 거를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급할 필요가 없다. 월요일 당장 뭘 사야 되는 종목이 생긴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여유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래도 아직은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습득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말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또 좋은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